손해평가사 2023년 제9회 대비 최종 모의고사입니다. 총 10회분이 여러분들한테 제공되어 있고요. 기출문제는 이제 작년도 8회 기출문제만 하나 풀어드릴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어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배분이에요. 시간 배분인데 우리 2차 시험 할 때 1과목에서 20문제, 10문제죠. 10문제. 2과목에서 10문제가 있는데, 자, 보통 시간 배분할 때 시간 배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여러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1과목 같은 경우에 시간 배분은 40분 이내에 풉니다. 그 다음에 2과목 같은 경우는 80분 이내에 푸는 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왜냐면 난이도 문제도 있고 시간 답안지 쓰는 시간 관계를 대충 보게 되면은 1과목에서 40분을 넘어가게 되면은 2과목 쪽에 계산 문제 16번부터 20번 문제에 해당되는 계산 문제 있잖아요. 요 계산 문제가 한 문제를 푸는데 때로는 10분이 걸리기도 합니다. 15분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 시간 원칙을 못 지키게 되면은 2과목 중에서 마지막 20번 문제를 20번 문제가 주로 어떤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20번 문제는 적과점 종합이온 문제가 20번 문제 출제되는 경향이 제일 높거든요. 그럼 우리가 적과점 종합 과수 4종 품목에 대해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놓고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시간이 부족해서 그 문제를 아예 풀어보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받게 되면은 특히 2과목 쪽에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특히 16번부터 20번 문제예요. 내가 풀 수 있다 없다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이 5문제 있죠. 이 5문제 문제 풀이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중에서 내가 풀 수 있는 것을 먼저 풉니다. 예를 들어 16번은 풀 수 있고 17번은 못 풀겠어. 그럼 17번은 보류야. 그러면 16번 풀고 바로 18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일 끝에 17번을 또 풀어도 돼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답안지 구성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번호 순대로 풀 필요도 없고 이렇게 어긋나도 번호 명칭만 앞에다 다 붙이고 풀어주면 되거든요. 자, 작년부터 손해보험, 우리가 손해보험, 상법 손해보험에서 1차 시험에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작년부터 손해 사정 이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험에 손해 사정을 했을 경우에 보험 이론이 등장을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총 3문제 15점이 회점이 돼 있더라고요. 5점짜리 3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업무방법서로 보게 되면은 약 1페이지부터 한 50페이지까지에 해당되는 그쪽 부분에서 위험에 대한 이론, 그 다음에 재해 내용, 물리적 재해라든가 손해 내용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시험지가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원칙이 올해도 1과목 쪽에서 그 원칙이 진행이 된다 하면은 적어도 2문제 아니면 3문제 정도가 보험 이론 쪽에서 출제될 것이다. 그래서 보험 이론에 출제 가능한 문제들을 제가 제 모의고사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첫 번째 1번 업무방법상 위험과 관련하여 아래 설명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돼 있죠. 화재 사고, 폭발 사고, 지진, 폭풍, 홍수, 자동차 사고, 도난, 사망 이것은 사고의 원인이 되겠죠. 예를 들어 화재가 났어요. 화재라고 하는 것은 사고의 원인입니다. 그럼 사고의 결과는 뭘까요? 손해죠. 경제적 이익의 감소가 되겠죠.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난 것은 화재예요. 그러면 집에 불이 났다 했을 경우에 화재의 원인을 갖다가 우리를 폐리라고 한다는데 이걸 손인이라 하죠. 손인에 의해서 뭐가 나느냐?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경제적 손해. 그래서 이 손해만큼을 보험회사에서 보존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손해의 원인 되는 것들이 화재가 될 수도 있고 폭발이 될 수도 있고 지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집중호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원인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는 손해라고 하고 경제적 손해죠. 이거 손해를 갖다 로스라고 그러잖아요. 로스. 손해를 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인이 오기 전에 어떤 것들이 조짐이 있게 되죠. 어떤 조짐이라든가 위험한 상태가 일단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에 주택이 노후가 됐다든가 화재 위험이 노출됐다든가 스프링클러가 고장이 났다든가 그런 위험한 상태가 있게 돼요. 이런 거 갖다가 우리는 위태, 헤이저드라고 그러거든요. 헤이저드, 위태. 그래서 위태에 손인이 발생을 하고 손인의 결과로서 손해가 발생되는 이 3가지 경과 과정을 갖습니다.
그래서 2번에 위험한 상황 또는 위험한 상태를 말하며 특정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의 가능성을 창조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위험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걸 헤이저드, 위태라고 그럽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사고가 발생하여 초래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경제적 손해에 해당됩니다. 로스입니다. 위험이 구체화되어 발전되는 3단계 과정을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위태에서 손인, 손인에서 손해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 조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 할 때 가입 자격 부분에 금액이 있잖아요. 2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50만 원 이상, 그다음에 200평방제곱미터 이상, 300평방제곱미터 이상, 그다음에 1000평방제곱미터 이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가지고 시험 문제를 한번 만들어 드렸어요. 인삼은 200만 원 이상에 해당이 되죠. 일반 밭작물 중에서 벼는 이제 논작물에 해당되는데 공유와 관련된 벼, 메밀, 보리, 밀 이 네 개는 50만 원 이상으로 돼 있고 일반 밭작물 쪽에는 100만 원 이상으로 돼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 마늘, 양배추 이런 것들은 200만 원 이상으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를 보기를 주고 여러분들 그 업무방법서 제일 앞에 보기는 앞쪽 부분에 1과목 앞쪽에 보면 박스로 돼 있어 가지고 그 분류가 돼 있습니다. 가입 자격을 이렇게 나누는 문제인데 이런 이제 출제 유형은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일단 뭐 시설 그 비가림 시설 같은 것은 시설 면적이 200평방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원예 시설이나 버섯 작물 쪽으로 갔을 때 시설물이나 버섯 작물에서는 단지 면적이 이 300평방제곱미터 이상이 돼 있죠. 그리고 벼사령 사령 옥수수라든가 여기 뭐 사령 옥수수 하나 있죠. 그다음에 차도 제곱미터 1000평방제곱미터 이상을 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분류를 시켜보면 뭡니다. 200만 원 이상에 해당한 게 지금 여기 보기에서 기준을 보면은 인삼, 마늘, 과수작물은 다 200만 원 이상이에요. 호두, 양배추. 이렇게 있고 100만 원 이상으로 배우는 건 일반 밭작물 쪽에서 있죠. 배추, 시금치. 배추, 시금치는 생산비 보장 방식이잖아요. 생산비 보장 방식. 그다음에 공유 중에서 메밀은 50만 원 이상이고 사령 옥수수는 면적 기준이죠. 농지 면적 1000평방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시설 작물은 300평방제곱미터 이것도 기초문제 나왔죠. 근데 비가림 시설은 200평방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거 또 구분을 내두시고 이런 5점짜리 문제들은 간단하게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문제도 1과목적인 문제 10문제하고 2과목적인 간단한 5점짜리 문제까지는 한 강의에 배분을 해서 저 뒤쪽 부분이 설명 시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16번부터 20번까지 설명 시간이 좀 기니까 최소한 가능한 대로 2과목 쪽까지도 1강에서 해결을 좀 일부는 해줘야 돼요. 저도 강의를 그렇게 해야 돼요. 1과목 따로 50분, 2과목 따로 50분 하면 2과목 50분을 다 적용할 수가 없거든요. 2과목을 제가 50분 만에 다 풀어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뭐 날려버리면 되겠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 3번에 보시면은 영어는 우리 그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죠. 적과전 종합위험 과수작물 4종에서 특정 위험의 내용이죠. 특정 위험. 우리가 이제 적과전 종합위험의 적과 후 착과수 이전 사고에 있어서는 종합위험으로 들어가는데 적과전 이후에 적과전 착과수 이후 수학 개시가 아니죠. 적과전 착과수 이후에는 특정 위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정 위험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기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태풍의 경우 기상청에서 기상특보를 발령했습니다. 한때 발령 지역의 바람과 비를 말하는데 최대 순간風速이 14m/s로 되어 있죠. 집중호우 기준에서도 기상특보를 발령한 지역의 비인데 그 기상특보가 발령이 되면 일단 그 지역은 재해지역이 됩니다. 보상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해지역이 뿐만이 아니라 그 과수원 인근 관측소 기준에서 세 군데를 선정을 합니다. 세 군데를 선정해서 그 지역의 집중호의 강수량이 제일 높게 평가되는 측정된 관측소 기준을 대상으로 누적 강수량의 80mm 이상이 측정이 되게 되면은 집중호우 피해를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호우가 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기준에 이 기준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측정한데 누적 강수량이 100mm 이상인 것을 12시간 기준으로 봅니다. 12시간이니까 거의 뭐 하루에 반 정도죠. 하루에 반 정도의 8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은 집중호우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가면은 인삼 쪽도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인삼도 특정 위험을 보상을 합니다. 특정 위험에 대해 보상을 했는데 인삼에서는 태풍, 강풍, 호우,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뭐 이런 게 전부 다 들어가는데 그것이 적과전 종합용 과수사정과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집중호우 같은 경우는 인삼에서는 24시간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2시간 기준으로 돼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인삼편도 한번 이 공부하시면서 같이 보시기 바래요. 지진은 기상청 기준 규모 5.0 이상을 말하고 가을 동상에 우리 가을 동상에 하게 되면은 여러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을 동상에 우리 그 보험 기간 쪽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두 가지로 구분돼 있죠. 사과, 배 11월 10일. 그다음에 당감, 떫은감이죠. 당감, 떫은감 쪽에서는 11월 15일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업방 수정되면서 둘 다 11월 10일 했다가 이것도 원래대로 고쳐놨죠. 그래서 가을 동상의 적과전 종합의 보상 기간이 이건데 문제는 잎피해입니다. 자, 감의 경우에 특히 단감은 그렇다 그래요. 감의 경우, 단감의 경우에는 잎사귀가 있는데 잎피해 인정을 해주죠. 그래서 낙엽 인정 피해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1.012로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경과일수를 곱하기 낙엽 인정은 필요한데 왜 다른 것들은 낙엽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데 감에서만 하느냐는 얘기죠. 감의 특징이 그렇다 그래요. 감은 잎사귀 3개 정도가 한 개의 감을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럼 잎사귀가 떨어질수록 감 수확이 안 되는 거죠. 감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잎사귀가 많이 떨어지면 그 잎사귀에서 탄소 동화작용, 광합성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감을 만들 텐데 잎사귀 3개당 한 개 꼴에 감이 생산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피해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 피해만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이 피해는 단감 떫은감 품목에 한해서 인정을 하는데 10월 31일까지죠. 자, 일반 가을 동상이 쪽에서의 그 단감 떫은감의 보호 기간이 11월 15일이었는데 이 피해 쪽은 11월 15일로 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10월 31일까지를 이 피해로 봅니다. 나무 전체 잎 중에서 50% 이상이 고사한 경우에 피해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죠. 이 피해는 다르다는 얘기죠. 일소 피해죠. 예전에 일소 피해만 가지고도 15점짜리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일소의 폭염의 정의는 뭐냐? 일소는 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3가지 문제를 만들어서 15점을 줬던 적이 있는데 폭염은 폭염특보가 발령한 때의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 관측 기상관측소의 관측표를 측정을 합니다. 측정한 결과 낮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인데 인삼피에서는 30도씨 이상의 7일 연속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33도씨로 해놓고 연속 2일 이상. 근데 보통 여름철 8월, 9월 이때 가면은 낮 평균 기온이 33도 이상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거기에 33도씨 이상으로 관측이 됐고 그럼 기준 하나는 됐잖아요. 거기서 일소 피해가 나타나야 돼요. 일소 피해가 33도씨 이상이긴 했지만 일소 피해가 나타나지 않고 그게 잎이 까맣게 타거나 변색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면 일소 피해로 인정을 하지 않죠. 일단 기후적으로는 2일 연속 33도씨 이상인 경우에 일단 일소 피해 1 조건을 만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4번에 올해 2023년도 22년도는 사라졌다가 2023년에 다시 부활한 게 하나 있죠. 평년 결과를 평년 결과모지라든가 평년 수확량이죠. 평년 수확량을 계산하라는 그 시험 문제가 사라졌다가 올해 또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평년 수확량 또는 평년 결과모지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평년 수확량과 관련돼서 3가지 종류가 일단 나옵니다. 평년 수확량에서 적과전 종합위험의 산출식이 있죠. 적과전 종합 과수사정
앞으로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게 다 등장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아빠 일요일 날 시비를 건다. 아빠는 일요일마다 집에서 놀면서 자식들한테 시비를 건다. 이렇게 외우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A 플러스 가로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C 나누기 B라고 하는 산출식이 있죠. 자, 그 중에 벼의 쪽에서는 뭐 CD가 나옵니다. 시들시들한다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5분의 Y 플러스 1 마이너스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이 산출식이 있어요. 요게 바로 OD 쪽에서 있습니다. OD 쪽 복분자 쪽에도 있네요. 예. 그래서 이 복분자 쪽에서 한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출식이 복분자 쪽입니다. 복분자하고 OD 쪽. OD 쪽에는 A 곱하기 5분의 Y 플러스 B 곱하기 1 마이너스 Y 5 이렇게 돼 있죠. 이 산출식 가지고 있는 거 요걸 한번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은 직접 산출식을 주기도 하고 또 해당 항목을 쓰시오. A, B, C, D 이런 거 해당 항목을 쓰라는 문제들도 나오죠. 그래서 A는 최근 5년간의 평균 결과원입니다. 최근 5년간 그러니까 가입연도는 빼고 그 직전 5년 동안의 평균 결과물 수를 최근 가입연도 뭐 2번이면 2번, 3번이면 3번 이걸 가지고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A 값은 최근 5년간 평균 결과물수, 그러면 B는 뭘까요? 표준 결과물수죠. 최근 5년간의 표준 결과물수를 얘기합니다. Y는 가입 횟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값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라겠어요. 그래서 최근 5년간 평균 결과물수는 5개 곱하기 보험 가입 연도가 몇 년 가입했다고 했죠? 3회 가입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Y는 3. 그리고 표준 결과물수가 포기당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를 적용하겠죠. 그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가 5가 되고 곱하기 5분의 3 플러스 가로 표준 결과물수가 4개라 했죠. 4 곱하기 가로 1 마이너스 5분의 3. 이걸 산출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계산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험장에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계산기 시험장에 가지고 가긴 가는데 공학계산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근데 공학계산기를 저는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이 있긴 있어요. 기종이. 그 기종도 뭐 카시오니, 캐논이니 해가지고 기종도 리셋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 그 최종 못 쓰는 것들도 있다는 얘기죠. 공학계산기 중에서는. 그래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질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 계산기로 계산하는 훈련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그냥 사칙 연산만 할 수 있는 거 쓰시고 내가 죽어도 공학계산기를 써야 돼. 공학계산기가 좀 편해요. 계산하는 방법이. 그래서 써야 되겠다 그러면은 시험 그게 2021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국가 전문 자격에는 공학계산기 아예 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2023년도 기준을 한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쪽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문의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변하니까. 그래서 최근 시험 공고란에 공학계산기 사용법을 갖다가 그 홈페이지에다가 공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문의해 보셔서 기종 한도가 있으면 하고 21년도에는 그 기종 한도 있거나 없거나 공학계에서 쓰지 말아야겠어요. 왜냐면은 감정평가사라든가 이쪽에서는 국가 전문 자격증은 공학계산기 제외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하시고 저는 일반 계산기에서 쓰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해봐야 돼요. 5번에 가축재보험의 각 질문에 답하시오. 소도체계란 보장 특별약관에서 결함 6종류 이런 시험 문제는 나온 적이 없죠. 근출혈, 수종, 근염, 외상, 근육 제거, 기타의 결함. 그래서 2022년에 나왔던 것들 중에 뭐냐면 소의 부상, 난산, 급성고창증 이런 것들이 나왔었잖아요. 빈칸치기로 해서. 돼지 질병위험 보장에 3가지 질병이 있죠. 보상해주는 그 질병 3가지 TGE, 그 다음에 PED, 로타바이러스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돼지 정기적 장치위험 보장에서 정기적 장치 이상에서 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기적 장치가
이상이 발생한 그 시간으로부터 폐사를 언제까지 해야 돼? 24시간 이내에 폐사한 경우에 폐사 보상을 해줍니다. 말운송위험 보장 그 확장위험 특관 특약도 있죠. 그래서 트럭에다 싣고 가게 될 텐데, 자 트럭 현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한 이후에 불의 사고로 폐사를 합니다. 그러면 폐사를 했을 때 보상해 줄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두 달, 1년 뭐 한정 없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폐사했을 경우에 며칠 이내에까지, 인도된 날짜로부터 며칠 이내까지 보상을 해줄까? 14일 이내로 돼 있죠. 사슴과 양에 있어서 폐사 긴급 특장 긴급 도축 확장 보장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슴과 양에만 있어요. 다른 가금에는 없거든요. 폐사 긴급 도축 확장 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게 되는데, 돈사 설해손해죠. 설해손해 보호보장에서는 보험료를 하는데 5번과 6번이 좀 달라졌네요. 사슴 양 쪽에서는 폐사 긴급 도축 확장위험 특별약관에 한 보상이 있고, 6번에 설해손해 보호보장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돈사 가금사 경우에 보험료 할인이 이루어지는데 할인율이 있습니다. 돈사의 경우 4.9%, 가금사의 경우 9.4%, 4.9에 숫자를 바꿔치웠죠. 9.4. 6번에 보험 가입금액 감액 사유입니다. 보험 가입금액 감액에 의해서 차액 보험료를 환급해 주죠. 환급이 일어나죠. 자, 보험 계약을 해놓고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는, 보통 경우는 어떻게 하죠? 계약을 해지를 했다. 해지에 의한 경과 미경과 비율을 적용해서 보험료를 돌려주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을 때 중간에 해지할 수 있잖아요. 자동차로 폐차를 한다든가 뭐 해지를 하겠죠. 아니면 보험사를 바꿔볼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마찬가지 손해보험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계약 해지 등 계약적 책임에 의해서 해지가 됐거나, 또는 계약적 해지 책임이 아니라 보험사의 책임에 의해서도 해지되는 경우도 있겠죠. 보험사 책임에 무효가 됐을 경우 전액 환급이 되잖아요. 그때 환급하고 보험 가입금액의 감액에 의한 환급은 달라요. 그리고 환급 보장 비율도 좀 다르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지금 보험 가입금액 감액 사유가 어떻게 돼 있어요? 사유를 쓰라는 수도 있으니까, 감액금에서 적과 전, 착과 후, 적과 전 사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했더니만은 적과 전, 착과량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돼 있죠. 사고가 나든 안 나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과 전 착과량이 평년 착과량보다 더 적게 된 거죠. 사고가 없었다면 평년 착과량이 그대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년 착과량이 예를 들어 5만 킬로가 있었는데 사고가 없었는데 느닷없이 4만 킬로의 평년 착과량이 적과 후 착과량이 나타납니다. 조사를 해봤더니만 1만 킬로가, 우리 가입 수확량을 정할 때 어때요? 평년 수확량의 100%를 가입 수확량으로 정하잖아요. 근데 가입 수확량 쪽에서 무려 20%나 착과량이 줄어듭니다. 그럼 이건 평년 착과량이 됐든 가입 수확량이 됐든 이쪽이 잘못된 거야. 적과전 사고가 없었는데도 평년 적과전 착과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처음부터 가입 수확량을 잘못 잡은 거죠. 그래서 감액을 해가지고 그 차액분을 돌려주게 되는 것이 감액 사유에 의한 보험급 환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간단합니다. 지금 평년 착과량이 2,500km인데 그래서 가입 수확량을 2,500km로 했어요. 근데 적과전 사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과 착과량이 2,000km, 500km가 줄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 계산하는 거, 자,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올 때가 됐어요. 시험 문제 그동안 안 나왔었어요. 예전에 초창기 차익보험료라는 게 있어가지고 15점짜리 문제로 등장한 적이 있었어요. 초기. 1인지 2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있었어요. 그러다가 안 보이다가 한 번도 안 냈어. 근데 어디서 낼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풀 줄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핵심적인 부분이 보험료의 기본은 뭡니까? 보험료는 가요할이죠. 가요할이에요. 가입금액 곱하기 지역별 요율 곱해주고 각종 할인 할증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 요율 10%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10%. 할인 할증을 보니까 지금 저가 종료 이전 특정형 5종 한전택에 가입했을 때 한전보장 특정 할인율 마이너스 5%가 하나 등장을 했고 그 외에 뭐 할인 할증은 안 보이죠.
주어진 조건에 뭐 방제시설 하시라는 게 그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없으니까 안 했는데 이제 할인율 이거 하나만 적용하고 가격 요율은 10%만 해서 최초의 보험료를 일단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보험료가 가요 할로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1천만 원 곱하기 지역별율 0.1 곱하기 가로 1만원에서 0.055% 할인해서 최초의 보험료죠. 최초 보험료가 얼마가 결정이 됐죠? 그래서 95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95만 원 계산이 나와서 보험료를 95만 원 납부를 했는데 가서 저가 의착과량 조사를 해보니까 사고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의착과량이 2,000km로 나타나 평년 의착과량보다 500km 더 적게 수확이 돼 있습니다. 아직은 수확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보험료를 돌려주기로 했죠. 그러면 문제는 핵심은 뭐예요? 돌려줘야 될 감액분, 환급, 차액보험료가 100% 돌려지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지금 가입할 때 제대로 가입을 못한 거야. 가입 수확량을 2,500km로 해서는 안 됐어. 2,000km로 했어야죠. 처음부터 가입 수확량을. 평년 수확량도 잘못 측정이 됐었죠. 그것도 2,000km로 했어야 돼요. 그래서 감액분 계약자 부담료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죠. 감액분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계약자 부담 보험료 이걸 100%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 산출식을 하나 잡아야 되겠어요. 자, 몇 퍼센트 감액됐죠? 지금 감액률이 원래는 2,500이었죠. 원래는 2,500이었어요. 그런데 2,500에서 마이너스 2,000이란 착과량이 나타났습니다. 2% 비율이죠. 100%. 100을 하게 되면은 2,500분의 5니까 결국은 몇 퍼센트예요? 감액보험 부담 비율이 20%가 나왔죠. 20%. 그래서 원래 보험료를 냈던 것이 여기서 95만 원이 원래 보험료잖아요. 이 95만 원 중에서 20%가 감액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20%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20%를 곱하게 되면 환급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95만 원에 20% 해당되는 19만 원. 여기 19원이 이것이 뭐예요? 19만 원이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죠. 요걸 가지고 요걸 일단 구했으면은 여기다가 경과 비율을 미경과 비율이죠. 미경과 비율을 감액 미경과 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보장 수준에 따라 틀리죠. 50%냐 70%냐 또 이게 사과냐 단감이냐 요거에 따라 또 오종특약에 가입했냐 안 가입했냐에 따라 달라. 그래서 그 내용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외울 때 오종특약 미가입 가입을 2칸으로 놔두고 그 세부 칸을 사과합에 단감 떫은 가입으로 4칸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앞에는 50% 뒤에는 70%에서 7084-8390 그리고 6379-7888 이렇게 외워놓습니다. 미감액 미경비율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서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는데 감액 미경과 비율이죠. 미경과 비율이죠. 감액 미경 비율. 그래서 5종 특약 가입했냐 안 했냐. 그래서 미가입을 먼저 위에다 올렸죠. 7084-8390 앞쪽은 50% 뒤쪽은 70% 그 각각의 두 개 칸 중에 칸을 4개를 나누는데 위에는 사과배 밑에는 단감 떫은 감. 자 그래서 기준을 봅니다. 5종 한정 특약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칸이에요. 그 다음에 5종 특약에 가입을 했고 보장 수준이 50%입니다. 그러면 앞쪽입니다. 7084-8390 중에서 사과죠 사과. 그러니까 83%가 여기에 적용되는 부분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 문제는 83%란 얘기예요. 19만 원 중에서 미경과 비율, 감액 미경과 비율 83% 부분만 돌려줍니다. 100% 안 돌려주죠. 그래서 19만 원 곱하기 0.83을 곱하게 되면은 15만 7,700원이 나왔죠. 이 이제 우리가 이런 계산 문제를 만들다 보면은요. 매년 그런 느낌을 갖는데 제가 무슨 조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산기 눌러서 저도 정답을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강사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 답을 적을 것인가. 해답 과정이죠. 정답 풀이 과정이
강사의 책임 부분 9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계산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계산해야 되고 저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계산기가 정확히 맞아야 되는데 계산이 틀린 경우가 그렇게 저도 검토를 한다고 하지만은 계산이 틀린 것이 나타나더라고요. 계산 틀린 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죠. 저도 검사를 했고 편집부에서도 검사를 했어. 거기서 발견되지 않은 오답들이 있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거. 자, 여기서 계산이 잘못된 건 계속해서 그 계산이 잘못된 거 질의응답이 들어오게 되면 제가 또 찾아가고 계산 잘못됐나? 그래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 그 자료실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문제는 이렇게 좀 그 계산이 잘못돼서 이렇게 푼 것이 정답입니다. 올려드리겠는데 계산이 잘못된 것은 제 책임 문제로 따지면 10% 책임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비난하지 마시고 저도 검토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 푸는 방법이 틀려버린다. 그건 90%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순 오타라든가 단순 계산 실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난을 받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좀 적지만 풀이 과정이 틀리다. 이러면은 여러분들한테 100% 제가 책임을 느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요성이 저한테 이제 그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7번을 먼저 가볼까요? 원주밀감. 원주밀감에서 동상의 과실 손해보장 보험금과 손해액 및 동상의 피해율을 올려라. 자, 강귤 문제가 7회 때 사고를 쳤어. 그래가지고 7회 때 올답 처리가 됐어요. 강귤 문제가. 그래서 8회 때는 강귤 시험 문제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9회 때는 강귤 문제가 또 등장할 수도 있겠다. 강귤이 보험금 구하는 방식이 좀 특이하죠.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 빼는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보상하는 피해율 방식도 세 가지가 있어요. 주계약 이전, 수학 개시 전 그 100% 피해 있는 거, 과실 피해가 100% 있는 거, 주계약 피해에서 30, 50, 80, 100% 있는 피해율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동상의 피해, 그래가지고 세 가지 피해 대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귤이 시험 문제를 내기에 아주 만만하고 좀 그럴듯해요. 그런데 동상의 쪽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낸 적은 없었습니다. 강귤이. 그래서 올해 강귤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은 동상의 쪽 손해보험금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 1회 쪽에다가 제가 동상의 쪽을 집어넣습니다. 자, 강귤 쪽에서 강귤이죠. 강귤 쪽에서 동상해를 구하라겠어요. 동상해 보험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2월 말까지잖아요. 1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동상해가 보상이 되죠. 그래서 보험금은 기본적으로 보험금은 동상해 보험금은 손자입니다. 손자.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주는데 손해액은 보험 가입 금액에다 피해율 곱해주면 손해액이 되는 거고 손해액은 근데 이제 동상해 쪽의 손해액은 좀 다르죠. 동상해 쪽에서는 가각이 잔동피 1미로 외웁니다. 이 손해액이 어떻게 가느냐? 손해액 동상이잖아요. 동상해 쪽에 이것은 기 이렇게 치고 잔동피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1미죠. 이걸 좀 외워두셔야 돼요. 가각이 잔동피 1미. 이때 요거의 기인데 이게 기사고 피해율이거든요. 기사고 피해율인데 기사고 피해율을 적용을 할 때 기사고란 것은 주계약의 피해율을 얘기합니다. 주계약 피해율의 미보상 비율 값은 제외시키라고 있어요. 그래서 기사고 피해율이 등장이 됐으면은 기사고 당시에 미보상 비율이 20%였다. 그러면 1 마이너스 0.1을 분모에 둬가지고 공제시켜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주계약에서 주계약 피해율 할 때 미보상 비율을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보상 비율이 20%가 있었다고 쳐요. 그래서 주계약 피해율이 전체가 40%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기사고 피해율이거든요. 요걸 여기다 적용을 바로 해버리면 안 되고 이 40%에 나누기 1-0.2 한 값을 여기다 적용해라는 얘기죠. 기사고 피해율에.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를 보니까 동상해 피해에서 주계약의 미보상 비율 10%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계약 기사고 피해율이 24.75%가 등장을 했잖아요. 이 24.75%를 분자해 놓고 분모에
1-0.1, 즉 0.9죠. 0.9를 적용해서 기사고피율을 정정해주는, 바꿔주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풀이도 그렇게 해놨죠. 0.247로 나누기 가로 1-0.1. 그래서 27.5%가 나왔고, 수학기 잔존 비율은 늘상 그 기출문제를 보니까 다 주더라고요. 자녀 수학령 비율이 있는 것이 복분자, 무화과, 강귤 쪽에서 자녀 수학령 비율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100만 원에서 1.5가 사고 발생 일자, 사고 발생이 12월 30일 날 발생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발생 일자 30일을 하면 45가 나오죠. 55가 됩니다. 수학기 잔존 비율은 55%. 그래서 여기서 구해진 것들, 뭐 보험 가입 금액은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곱하기 기사고 비율을 적용해서 뺀 값에 잔동피 1미, 미보상 비율도 10%가 있죠. 마지막 요 부분까지 적용을 하면은 손해액이 나오겠죠. 자기부담금을 계산하는데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자기부담 비율을 바로 적용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주계약에서 이미 피율이 한번 전환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맥스 절대값이죠. 절대값. 맥스 절대값에 주계약 피율 중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제거한 나머지 주계약 쪽에 피해가 있었다면 자기부담 비율이 그쪽에 적용됐겠죠. 그래서 자기부담 비율을 빼준 값에다가 보험 가입 금액을 더하는 거죠. 가주자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가주자. 자, 강귤농장 동상해 보험을 타러 가주자. 그래서 자기부담금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0.247로 마이너스 미니멈이잖아요. 미니멈이니까 맥스 값은 아니죠. 그래서 0 처리를 합니다. 동상해 비율은 0 처리돼서 자기부담금이 없죠. 자기부담금은 없는 상태가 됐고, 동상의 피해율은 지금 어떻게 해요? 정상과 40개, 80% 피해과 40개, 100% 피해과 20개입니다. 40 곱하기 0.8 플러스 20 곱하기 1 하면은 8432, 52개네요. 분자가 52개, 52%입니다. 분자가 52개, 52%. 그래서 이제 보험금을 먼저 부과합니다.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빼라 했는데 손해액에 자기부담금이 제로니까 손해액 그대로 가면 될 것 같고, 손해액 계산은 금방 말했던 가입금액 1,000만 원인가요? 1,000만 원. 가가 기사고 피해율. 요거 할 때 기사고 피해율 할 때 요거 조심하라겠죠. 그다음에 동상의 피해율은 동상의 피해는 두 개밖에 없어요. 피해과가 80%, 100% 피해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1-1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을 곱해 주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계산이 나왔죠. 계산기 두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칙 연산으로 된 일반 계산기 있죠. 그래서 이런 거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지금 가로치기가 먼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시험장에 답안지를 쓸 때 이 한글들을 써줄 필요는 없어요.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약어라도 이렇게 써놔야지만 내가 실수를 안 합니다. 뭘 들어서 일반 수학평, 일반 작물에 피해를 구할 때 평수미평을 쓰잖아요. 그럼 평수미평 쓰세요. 안 써도 돼요. 숫자만 맞으면 되니까. 근데 써놓고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일반 사칙 계산이니까 요걸 먼저를 해야 되죠. 그 다음 밑에다 적어. 그 다음에 요걸 적고 계산해주고. 요거 가로치기, 빈 가로치기 됐으니 이걸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계산은 암산이 되니까 이건 바로 적고. 그래서 계산을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들 밑에서 적어주는 그런 훈련도 좀 하세요. 8번에 밭작물 대에서 양배추 품목이 경작불능 보험고가 있죠. 양배추 쪽에 자기부담 비율이 30%다.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서 경작불능 보험금. 이거를 적을게요. 경작불능 보험금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지급 비율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경작불능 보험금의 지급 비율, 경작불능 보험금의 지급 비율이 5-20-50으로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여기에 10%, 15%, 20%, 30%, 40, 그렇죠. 40%죠. 10, 15, 20, 30, 40. 근데 양배추는 지급 비율이 자기부담 비율이 10%는 없죠. 4가지가 있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게 20%니까 5, 20, 45, 42, 40.
이렇게 돼 있죠. 양배추는 지급 비율이 10%는 없어요. 그래서 520, 50 중에서 결과적으로 몇이죠? 40%를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곱하면 된다. 520. 몇 퍼센트죠? 자기 부담비 30%네, 30%. 요걸 적용하네요. 요거. 그러니까 35, 30, 30이죠. 520, 50이니까 35%를 적용하면 되겠네요. 적용을 했죠. 일정 비율 35% 있고. 두 번째, 사령 옥수수 경작 불능보험금 보장 비율이 있죠. 보장 비율에다가 사고 일자에 따른 경과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5, 6, 7, 8입니다. 이런 보장 비율과 경과 비율이 있는 게 벼에 가서도 조사령 벼가 있죠. 조사령 벼. 그래서 88, 9텐. 벼는 80, 85, 9텐이죠. 5, 6, 7, 8이. 그래서 보장 비율 40%를 곱해주고 사고 일자 6월 20일이니까 6월에 경과 비율 80%를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곱해줍니다. 그래서 가보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보장 비율 곱하기 경과 비율이 되는 거. 여기 경과 비율 나온 것이 뭐예요? 조사령 벼하고 사료용 옥수수 이쪽에 5, 6, 7, 8.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는 80, 80, 80, 880이죠. 880, 9텐. 벼 쪽의 조사령 비율은 80, 85죠. 하나 더 있죠. 옥수수는 일반적인 수학 계산 방식을 씁니다. 옥수수 수학과 옥수수 쪽. 옥수수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주도에 강귤 농장 밭이 있는데 강귤 농장도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을 사용하죠. 보험금이. 그 강귤 주변 밭두렁 옆에다가 뭘 심어줬냐. 옥수수를 심었어요. 옥수수를 심었는데 옥수수를 다 심어놓은 다음에 강귤에 방제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그게 비가림 시설이었어. 자, 이 세 가지가 등장을 했죠. 강귤 농장 주변에 옥수수를 심었고 그 강귤 농장에 비가림 시설도 설치를 했다. 원래 강귤 농장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없어요. 설치하든 말든 그건 자기 자유니까. 그러면 지금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보험금 산정하는 방법이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는 방식입니다. 물론 나중에 가면 가축재보험에서도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 빼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험 가입 금액이 500만 원이고 손해액을 구해야 되는데 옥수수 쪽에 손해액은 어떻게 구해요? 손해액은 가입 금액에다가 피해율을 곱해주죠.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피해 수확량이죠. 피해 수확량에다가 옥수수는 피해 수확량을 구하잖아요. 피해 수확량에다가 가입 가격. 여기서 피해 수확량이 500이고 가입 가격이 3,000이니까 3,000원이죠. 손해액은 그래서 그랬고 자기 부담금 어때요? 보험 가입 금액에다 자기 부담 비율을 적용해 줬잖아요. 자, 감자 수확 감소 보험금이 나왔네요. 감자 쪽은 평수미 병평으로 비율을 구하잖아요. 감자는 평수미 플러스 병충해 감소량의 분자에 올라가죠. 이걸로 해서 평년 수확량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걸 제대로 아냐는 얘기죠.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평년 수확량의 수확량 뺀값에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뭐가 나와요? 미보상 감소량이 나오죠. 그래서 미보상 감소량,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면 되니까 평수미로 구해집니다. 자, 요 두 개만 구하게 되면은 요걸 빼자네요. 평년 수확량의 수확량 뺀값 평수 곱하기 미보 비율, 미보상 비율을 하게 되면 미보상 감소량이 나오죠. 그래서 주어진 대로 했습니다. 병충해 감소량은 이미 20kg가 주어져 있네요. 이것은 분자에다가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감자 피해도 있는데 감자의 병충해 감소량만 구하라 했어요. 이건 괴손 인정입니다. 괴손 인정. 그래서 개경 무게에다가 손해 정도 하고 괴손 인정 비율이에요. 감자 여기서 병충해 감소량 감자의 병충해죠. 병충해 감소할 때 괴손 인정을 합니다. 감자의 인정 등급 비율은 975로 되어 있습니다. 90, 70, 50%로 되어 있어요. 975. 그래서 인정 비율이 둘레썩은 병으로 되어 있죠. 무들과 엿갈모 무들과 이뿔나방 이게 1등급이에요.
역갈모, 역병, 결쭉병, 모자이크병, 무들가, 둘레썩은 병도 이거 거기에 나오죠. 여러분들 희설편에다가 올려줬죠. 역갈모, 무들가, 역병, 결쭉병, 모자이크병, 무둘, 무름병, 둘레썩은병, 가루더덩이병, 잎불나방, 잎말림병, 감자뿔나방. 이게 1등급이고 90%가 적용이 됐네요. 그리고 소원의 정도는 43% 정도 되는데 시험 문제 풀 때 소원의 정도가 주어지느냐, 소원의 정도 비율이 주어지느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병충해 감소량이 그냥 43%다. 구간별로 올려줍니다. 1에서 20, 21에서 40, 41에서 60, 61에서 80, 81에서 100% 구간별로 주어가지고 이루어지는 소원의 정도 비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간에 해당되는 소원의 정도 비율이 1에서 10에서는 20%, 최대값이죠. 여기다 개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고 더해서 비율을 구하게 되면 그게 소원의 정도 비율이 되는데 시험 문제에 소원의 정도만 주게 되면은 이걸 소원의 정도 비율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43% 소원의 정도가 나왔다 한다면은 43%는 41에서 60% 사이 구간이잖아요. 그 최대값 60%라는 소원의 정도 비율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썼죠. 60%를 썼죠. 60%. 괴의 소원 인정, 괴경은 무게, 소원의 정도 비율, 인정 비율, 병충해 인정 비율이죠. 90%, 소원의 정도 비율이 60%, 그리고 괴경은 무게가 40kg.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1과목에서 9번입니다. 9번. 9번에 계산 과정을 산출하시오. 비가림 시설, 시설비 있죠. 단위 면적당 시설비를 가지고 보험 가입 금액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림 시설 쪽에서는 재배 면적이 1000이고 1제곱미터당 시설비가 2만 원이 주어졌으니까 그걸 곱해보는데 보험 가입 비율이라는 게 있죠. 80에서 130%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값을 적용하니까 80% 적용하면 되고, 두 번째 해가림 시설 보험 가입 금액에서는 보험 가입 금액이 가입 시설에 가입 칸수가 있겠죠. 가입 칸수. 이게 400칸이에요. 400칸에 한 칸의 면적, 전체 칸의 면적은 동일하다고 봐야 돼요. 한 칸의 면적이 3.3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시설비는 1제곱미터당 시설비로 돼 있어요. 그래서 3.3에 1제곱미터당 시설비가 2만 원이니까 다 곱하면 되죠. 근데 보험 가입 시점에서 이게 신품이 아니고 중고품이야. 내가 2년 전에 인삼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2년 전에 해가림 시설을 설치를 했어. 근데 2년이 된 후 3년 차에 와가지고 이제 또 그 전에는 보험 가입을 안 했는데 이제 보험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2년간 노후가 됐죠. 그럼 보험 가입 당시에 신품 가격으로 보험 가입금을 잡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경영 강가율 2년을 적용을 해서 3년차 경영을 2년을 적용해서 2년분 지금 설치재료가 목재이기 때문에 연간 13.33%가 노후가 된답니다. 이게 경영 강가율이죠. 2년이니까 2를 곱해서 2.666이죠. 13.3%니까 0.26666 소점으로 바꾸면은 그걸 해줘서 보험 가입 금액을 잡고, 지금 목재 13.33, 철제 4.44%, 이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원예 시설 작물 쪽에 그 보험 가입인데 하우스원의 재배 작물 속에서 시설 보장 생산비가 가장 높은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배추 2,600원, 상추 4,600원, 시금치 2,000원 세 가지가 있어요. 이때 상추 4,600원을 가장 높으니까 맥스값 이걸 기준으로 해서 생산비 면적을 선택을 하고, 면적에다가 1,000 곱하기 4,600을 곱하고, 자 시설 작물의 보험 가입 비율이, 시설 작물이죠. 시설 작물 쪽은 보험 가입 비율이 50%에서 100% 범위에서 계약자가 가입 금액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단감입니다. 1과목에서 착과감소 보험금을 구하는 거니까 이것은 보험금 구하는 산책의 창미자가죠. 이것은 1과목에서 이런 식의 문제는 간단해요. 창미자 곱하기 5, 7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장 비율이 50%냐 70%를 선택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가입 가격을 하는데 착과 감소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소량 마이너스 자기부담 감소량을 빼준 값입니다. 그래서 평균 착과량이 착과 감소량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착과 감소량.
착과감소량은 평년 착과량에서 적과 착과량을 빼주면 되니까 적과 착과량이 600kg가 나와 있어요. 그럼 1000에서 600kg 빼면은 착과 감소량이 나왔죠. 그래서 400kg가 제일 처음이 되고 자기 받은 건 감소량은 기준 수확량. 지금 기준 수확량에서는 특별한 뭐 그 조건들은 제시를 안 했으니까 기준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과 같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기준 수확량 1000kg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 10%를 곱해주면 자기 부담 감소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험금은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착과 감소량에서 미부상 감소량을 그냥 50g 줬죠. 미부상 비율을 준 게 아니라 미부상 감소량을 그냥 줘버렸어요. 원래 미부상 감소량 어떻게 구합니까? 원래 그 미부상 비율을 곱하고 나중에 미부상 주수 계산법이 있잖아요. 주당 평년 착과수에다가 곱하기 미부상 주수까지 해주는 계산법이 있어요. 1과목에서는 지금 여기서 그런 복잡한 쪽으로 안 갔고 2과목 쪽에서 적과 착과수 때 더 깊이 있는 설명을 해드리기로 합니다. 1과목에서는 이런 조건이 단순화된 문제들이 출제될 걸로 보이네요. 2과목에서 적과 착과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 문제가 나왔는데 20번에 착과감소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때 더 깊이 있는 수업을 하죠. 원래는 한 15번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자, 2과목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갑니다. 다음 시간에 좀 바빠지겠네요. 얼른 5번까지 풀고 계산 쪽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가르쳐 줘야 되니까요. 다음 시간에 뵙죠.